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배제고 지구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전공자에게 오개념 없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칩니다. 저는 로고스 학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양준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학사를 졸업하고 과학교육과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의 지구과학 전공자이고 잠실 송파 지역에서 내신 대비를 7년째 해오고 있어서 이 지역 특색에 맞는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재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시험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3년에 배재고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항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그림 안에 지리산 북극 지리가 표시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진행된 모의고사를 같이 옆에 띄워놨는데요. 두 문항의 자료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보기 지문 역시 꽤나 비슷한 느낌의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보기 지문만 살짝 바꿔놓은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보시면은 원문이 2022년 10월에 진행됐던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모두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이거를 모두 북반구에 위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된 형태의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10월에 진행됐던 모의고사 문항이 여기에 자료가 똑같이 나와 있고요. 얘는 보기 지문을 좀 많이 바꿔놨어요. 자료는 그대로 갖다 썼지만 보기 지문을 많이 바꿔놓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고등학교 지구과학 내신 문항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존 문항을 변형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EBS나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자료는 그대로 갖다 쓰고 보기 지문을 살짝 바꾼 경우도 있고 아예 싹 다 뜯어 바꾼 경우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자체는 EBS나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구과학은 혼자 해도 괜찮다. 지구과학은 너무 쉽다. 지구과학에 굳이 큰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지구과학 그냥 시험 기간에 조금만 살짝 딸깍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구과학을 좀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진행됐던 수능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게 올해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능 지구과학 영역 문항입니다. 와, 보자마자 이제 조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던 문제고, 특히 제가 가져온 이 두 가지 문항은 지구과학 전체 단원 중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외계행 성계 탐사와 고지자리 두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18, 19번에 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수능 지구과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 수능은 그 중에서도 역대급 난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지구과학 등급급이 보통 수능 지구과학 등급급이 45에서 47 정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올해는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수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이렇게 42점이라는 굉장히 확 낮아진 등급 컷, 즉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고 올해는 심지어 N수생들까지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이렇게 낮았다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능이 어려워지는 거랑 우리 내신, 배재고 내신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들을 적극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재고등학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전에 진행됐던 모의고사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걸 반영하는 학교들 내신 시험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했던 대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 제 방식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일까요? 교재? 혹은 뭐 양질의 문제? 저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개념을 이해하고 이거를 실전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 모든 단계의 근본에는 개념의 이해가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문제풀이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셀프 개념 필기노트, 딥마인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학생들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수업에 맞는 핵심 토픽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판서 수업을 하면서 적어놓은 내용들 여기다가 쭉 하면서 스스로 개념을 쌓을 수 있게 이런 장치를 좀 고안을 해놨고 이 필기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빈칸 빵빵빵 뚫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프 같은 거 직접 그리게도 시키고요. 이를 활용한 개념 암기 테스트까지 진행하면서 한 번 더 개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운 개념을 적용하고 실전에 도입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적용 실전을 다양한 컨텐츠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 유형과 기본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 OX 문제와 다지선다를 통해서 디테일한 보기 지문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와 신유형 문항까지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3개의 컨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속에는 3년에서 4년치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2점, 3점 문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 시중 교재 문항과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항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문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고3 모의고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컨텐츠에 적극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교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일정한 방향을 지시를 해줘야 그쪽 방향으로 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배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고 선택형 문항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EBS나 수능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를 좀 가지고 있고 각 시험마다 좀 뭔가 토픽이 되는 좀 핵심이 되는 문항들이 좀 어려운 자료를 갖다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문항마다 작성 방법, 유의사항이 있어서 이제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잘 작성을 했으면 맞게 하는 거고 그게 안 들어가면 틀리게 하는 좀 서답형에 좀 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가지고 배재고 특성에 맞는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특성에 맞는 자료를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별로 부교재나 프린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코멘트를 한다든지 혹은 제가 수업에서 빠뜨렸던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좀 개념 수업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잘 해나갈 예정입니다. 배재고에 맞는 철저한 분석으로 학생들에게 알맞은 학습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제 수업의 흐름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체크하고 지난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암기 테스트 그리고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주간 테스트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지난 수업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셀프 개념 필기 노트인 딥마인드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개념을 쌓게 돕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념 수업이 끝나게 되면 대표 유형 문제풀이까지 이어지면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훈련들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업이 끝날 즈음에 당일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날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녹화되어서 그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 좀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이걸로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 클리닉과 줌 클리닉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부족한 점들을 채워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주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시험의 어떤 이 사이클, 뭐 중간고사 대비라든지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4단 구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학습의 어떤 순서를 같이 더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적용, 실전, 직보로 이어지는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고, 개념은 핵심이 되는 주제부터 좀 짜잘짜잘한 주제들까지 좀 디테일한 것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개념 수업이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적용과 실전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보 때는 시험에 필요한 완벽한 대비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실전과 적용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념과 적용에 좀 집중을 해볼 거고, 대신에 지구과학 전범위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구과학 전범위 핵심 개념 정리를 한다. 9주 동안 기초부터 단단하게 이해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실제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가 이번 겨울방학 9회 특강의 목표입니다. 수업 내용은 이렇게 9회차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원래 고체지구가 1단원에 들어있는데 저는 유체지구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천체, 그 다음에 고체,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꾹꾹 눌러 담은 9주 개념 완성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구과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앞에 진짜 빨갛게 표시해 놓은 온대 저기압 태풍, 외계행 성계 탐사, 대륙 공포의 변화 1, 2, 좀 학생들이 좀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지구과학원의 핵심 단원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번 겨울 특강 때 수업을 나가볼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관리하나요? 최적의 학생 관리로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밖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업 안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간 테스트와 암기 테스트, 그리고 당일 테스트를 통해서 총 3번의 개념을 점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보고 있고요. 수업 밖에서는 인스타나 카톡,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질의응답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다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내용, 과제물, 성취도, 점수, 좀 이런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매주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피드백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를 학기 초에 학교 교육 계획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좀 물어봐가지고 수행평가 내용을 확인을 해서 최대한 수행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현장 클리닉과 줌 클리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채울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배재고 지구과학 내신 대비 수업은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반에서 9시 30분 로고스학원 강동관에서 진행되고 2024년 12월 29일부터 개강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수강생들이 나타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1등급 받은 학생 다 보면 동그라미 쫙 쳐져 있죠. 만점 받은 학생도 있고요. 여기 1등급도 있고 4등급이었던 학생이 제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 2등급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보내온 카톡 후기 같은 거 100점 받은 학생과 객관적 하나 틀린 시험 다 맞은 학생, 1등급 인증한 학생, 이런 식으로 2024년 수강생 중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고, 지금 2학기 기말고사가 남아있지만 2학기 때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신 지구과학도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